생수 건물에서 몇 개의 위탁 운영 업체가 운영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한 개의 위탁 운영 업체가 있어야지 생수에서 가장 유리하다. 생수 건물을 가장 잘 운영하고 수익도 극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생수국에 관한 책을 쓰면서도 많은 연구를 했는데 생수는 오히려 구조를 봤을 때는 상가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혹시 아파트 상가나 여러 큰 건물에 있는 상가 중에 한 개의 업체가 그 상가를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스타벅스나 이런 고급 그 카페나 커피숍들은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큰 건물로는 예를 들면 뭐 15 층, 20 층짜리 스타벅스 이런 건 없잖아요. 예. 생수기 그래요. 생수같이 큰 규모에서는요. 한 개의 위탁 운영업체가 운영하는 거는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고요. 사실 구조상 맞지도 않아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제 의견 보고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주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뭐 아이디어 논의 차원이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자 먼저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할게요. 자 상황입니다. 500 객실로 할게요. 굉장히 많은 객실이죠. A라는 위탁 운영 업체가 단독 운영하고 있고요. 1년 평균 예약률을 60%로 가정을 할게요. 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55 에서 한 65%고 사이에 예약이 잡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기준으로 60% 하겠습니다. 자 500 객실을 A라는 위탁 운영 업체가 혼자 운영했을 때는 60%면 300 객실 예약하고 200 객실은 공실이죠. 예. 200 개씩 논다는 거는 그만큼 수운영자의 수익금이 감소되는 거예요. 수익금이 얼만큼 감소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유튜브로 설명하겠지만 개념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제가 왜 여러 위탁 운영업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게 유리한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해결책은요. 200 객실을 외주화하면 돼요. 위탁 운영업체가 공실을 계속 떠안아 가면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수운영자들한테도 손실이고 위탁 운영 업체도 자기네 수익성이 안 좋거든요. 물론 호텔형 같은 경우는 모든 비용을 다 수운영자들이 다 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객실이 만약에 300 객실이라고 했을 때 300 실 다 만박치어 가지고 예약을 한 거랑 500 객실 운영해서 200 객실 공실로 두는 거랑 이거는 수익성으로도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호텔형 위탁 운영 업체에서도 수분양자 돈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약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300 객실이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00 객실은 차라리 다른 업체에 넘기세요. 그래야지 그 호텔 건물도 그 생수 건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만약에 200 객실을 현명하게 호텔형 위탁 운영 업체가 다른 업체한테 넘겼어요. 뭐 호텔형을 하든 아니면 뭐 개별로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뭐 라이팅을 쓰든 어떤 위탁 운영 업체 구조인 간에 넘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죠. 자 B 업체가 이제 A와 동일한 실력일 때 즉 예약률 60%일 때 200 객실 중에 60%면 120 객실 예약이고 나머지 80 객실은 공실이죠. 자 공실 리스크를 A라는 위탁 운영 업체는 이제 B한테 떠넘기고요. B는 자기들이 그 80 객실 정도 공실은 자기들 떠안는 거예요. 그 공실을 없애려면 자기도 노력해서 예약률을 더 올려야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 번 더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로 들어오는 B라는 업체가 A랑 동일한 실력이면은 예약률이 60%일 거고 A보다 실력이 낮으면 예약률이 40%. 그럴 경우에는 80 객실이 예약이 되고 나머지 120 객실이 공실이죠. 그런데 B가 A보다 실력이 좋으면 예약률은 80%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160 객실 예약되고 나머지 40 객실이 공실이죠.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500 객실 중에 이제 300 객실은 A라는 업체가 운영을 해서 거의 다 100% 예약률로 가져가고 200 객실 중에 B라는 업체가 운영을 잘해서 160 객실을 운영해요. 그러면은 전체 500 객실 중에 약 40 객실 정도만 공실이잖아요. 생수 건물 전체적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분양자들 수익도 많이 올라가겠죠. 자 제가 이론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세한 건 안 하고 이런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쵸?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나오죠. 자 그러면 수분양자의 선택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설명드리지만 A는 기존 업체, B는 신규 업체입니다.
만약 B가 A와 동일한 실력이라면 예약률이 60%일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업체를 유지를 해요. 왜냐하면 다시 A로 가려고 하면 초도 비용, 집기류 다시 세팅하는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수백에서 수천만 원 듭니다. 그런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경우는 난 가만히 있는 게 낫고 일단 지켜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변경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실력이 나쁜 경우 예약률이 40%예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당연히 A라는 업체에 있었으면은 예약률 60%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내가 더 가져갈 수 있는데 괜히 바꿨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유지해요. 이유는 미스테리예요. 마찬가지로 기존 A라는 업체에서 예약률이 40%가 나오고 B라는 업체, 신규 업체 예약률 60%가 나와도 이상하게 A라는 업체 선택한 위탁 운영 그 수분양자분들은 그대로 계세요. 한 1 년, 2 년, 3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현명한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요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 가장 좋죠. 예약률 80%일 경우에는. 그러면 B 업체의 계약자들은 계약을 유지하고 A 업체의 수주자들이 이렇게 넘어올 거잖아요. "야, 우리도 오고 싶다."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수주자들은 가만히 계세요. 예,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자금적으로 여유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한번 업체랑 예약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가더라고요. 저는 1 년마다 변경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예약률이 다른 업체보다 낮아도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예, 위탁 운영 업체 입장에서도 이렇게 수분양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업체 믿어 주고 몇 년 기다려 주고 이러는 분들 좋잖아요. 다행히 생수 수분양자분들이 아무리 뭐 어려운 환경도 있고 요즘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몇 년씩은 다 버티고 있더라고요. 다 기다리고 참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위탁 운영 업체는 최대한 빨리 예약률을 높여서 수분양자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약률이 이제 위탁 운영 업체에 따라 실력 차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 보험이랑 똑같아요. 같은 보험 상품인데 세일즈를 굉장히 잘하시는 보험사분이 보험 상담사분이 계시고 뭐 한 개도 못 파는 한 달에 한 개도 못 파는 그런 보험 상담사분이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약률 업계에서는요. 위탁 운영 업체의 예약률을 어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을 읽어 드릴게요. 생수 건물에서 최소 2 개의 업체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면서 예약률을 높이려는 그런 동기가 강해집니다. 하나만 있으면 예약률을 높이려는 동기가 없어져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호텔형 같은 경우는 수운영자들 돈으로 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직원 인건비나 월급이나 다 객실 수익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구조상.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심을 계속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약률도 그렇고 수익률도 그렇고 수분양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 생수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위탁 운영 업체가 있다면 서로 경쟁해서 영업을 잘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운영 수익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수분양자의 수익률도 올라가고 수분양자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생수의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러면 나중에 매독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생수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위탁 운영 업체가 대부분 하나고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 신규로 그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운영 외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되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대 3 개까지는 가능한데 4 개부터는 저는 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 난립한 느낌이 있고 이제 4 개까지 가게 되면은 저 때는 거의 어 뭐 치킨 게임까지 가게 되죠. 가격을 너무 싸게 한다든가 다른 업체가 망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운영되면은 생수 건물 전체적인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요. 수익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4 개는 비추해요. 최대 3 개까지는 적당하고요. 가능하고 가장 좋은 건 2 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핵심적인 거는 라이트형 위탁 운영 업체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예, 호텔형 이렇게 있으면은 안 좋아요. 호텔형 2 개가 차라리 나아요. 가장 좋은 거는 라이트형 하나, 호텔형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생수를 많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고요. 혹시 저랑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뭐 댓글 주시든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업체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큰 고민하지 마시고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내가 생수 투자해서 얼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위탁 운영업체가 얼만큼 경쟁력을 갖고 내 객실을 잘 팔아 주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있는지, 네,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